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6강입니다. 식과 연산자를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식과 연산자 부분에서 어떤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요.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좀 뭐라 그럴까,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캐치를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반드시 두 문제 이상이 꼭 출제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뭐냐면 산술연산자하고 논리연산자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논리연산자 문제가 해마다 두 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됐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논리연산자 그냥 and, or와 not 이런 것만 외웠는데 과연 논리연산자가 과연 어떻게 출제된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접근시켜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조금 문제를 갖다 넣었으니까요. 선생님 그거 강의할 때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럼 나가보도록 할까요? 자, 제일 처음에 식부터입니다. 식. 자, 일식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여기서 식에서는 사실 하나만 설명할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식은 뭐냐면 연산자하고 피연산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예요. 자, 우리 쉽게 3 더하기 8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더하기 해주는 이 더하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연산자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3하고 8 요 숫자 요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바로 피연산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 뭐 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대로 나열해놨는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연산자하고 피연산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더하기 그러니까 3 더하기 8 하면 11이 나오는데 이 더하기가 바로 연산자가 되는 거고 더하기 위한 즉 3과 8이 바로 뭐가 된다? 피연산자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 식에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연산자가 있습니다. 연산자. 자, 연산자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야 되죠. 연산자 있습니다. 즉, 좀 전에 선생님이 식을 설명하면서 3 더하기 8 요것은 3과 8은 뭐라 그랬어요? 피연산자를 했는데 이와 같은 덧셈, 더하기 기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연산자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연산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쭉 하고 그죠? 뒤에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데 선생님이 처음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산술연산자하고 논리연산자에서 주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는지 여러분들 꼼꼼히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가 있냐면 대비연산자가 있네요. 대비연산자. 선생님도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우리가 그냥 평소에 그냥 쓰던 것을 갖다가 어떤 용어로서 이렇게 정해놓으면 약간 조금 생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대입연산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게 바로 대입연산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변수를 선언합니다. int a, 즉 a라는 것을 갖다가 선언했습니다. 정수형으로. 그 다음에 a에다가 8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즉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연산자. 설마 프로그래밍 하면서 선생님 A하고 8하고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없겠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8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라? A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 아닙니까? 이 의미가 좀 더 여러분들 명확하게 안 와닿는다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변수와 자료형을 할 때 메모리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즉 뭐냐면 정수형으로서 메모리 공간에다 A를 선언하는구나. 그러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렇죠?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 갖다가 어떤 자료를 저장할 거라고? 정수형 자료를 저장할 거야. 근데 이름이 바로 뭐라고? A라는 얘기죠.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라? 8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죠. 됐습니까? 자, 대입연산자의 의미 정확하게 와닿습니까? 이거는 A하고 8이 같다는 게 아니라 8을 A라고 하는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구나. 이해할 수 있죠? 즉, 요거에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대입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면 자, 산술연산자가 나옵니다. 산술연산자. 자, 두 번째로 산술연산자가 있는데요. 자, 여기 부분을 지울까요, 여러분들? 자, 산술연산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산술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칙연산을 갖고 하기 위한 연산자를 갖다 산술연산자라고 합니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그 외에 좀 약간 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게 좀 몇 개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캐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눗셈 연산자를 보세요. 자, 요게 무슨 연산자냐면 나눗셈 연산자입니다. 나눗셈. 즉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8을 갖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3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8을 갖다 3으로 나누면 값이
잘 계산을 못 하는데 2.666 정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뭐냐면 이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자, 요런 연산자가 있어요. 요런 연산자.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자, 이걸 갖다 우린 거기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연산자다 그랬어요. 나머지 연산자. 즉 연산자는 연산자인데 무슨 뭘 구하는 연산자라고요? 바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요 연산자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헷갈려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연산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9 이렇게 하고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9를 갖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죠. 0.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4하고 이렇게 하고 2 했습니다. 값이 얼마일까요? 2예요? 큰일 나죠.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바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하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연산자를 하도 몰라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한번 써봤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강의 듣는 친구들은 나머지 연산자 저것쯤이야 하고 후후후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딱 자르면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딱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나머지 연산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떤 그런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 공부하고 이 연산자 이 연산자를 갖다 놓치면 여러분들 공부 헛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산자에 대해서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에서요. 이건 또 이렇게도 주어집니다. 자, 예를 갖다 여기 잠깐 지울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수를 갖다 입력받습니다. 그 입력받은 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갖다 구별할 때도 바로 이 나머지 연산자를 사용해요. 지금 뭐냐면 if 했습니다. if. 만약에 내가 입력받은 값이 있는데 a가 만약에 2로 나눠서 떨어진다면 그쵸? 이때는 뭐냐면 프린트 해줘라. 뭘 프린트 해줘라? 얘는 짝수다 이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내가 입력값을 갖다가 A에 받았습니다. 이걸 갖다 2로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그 나눈 값하고 0하고 같다 그러면 2로 나눠진다는 소리죠. 그때는 뭐가 됩니까? 바로 짝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나오니까 또한 배수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값을 갖다 받아들여서 3의 배수냐 또는 2의 배수냐를 갖다 판단할 때도 어떤 연산자를 이용해서 바로 이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산술 연산자를 갖다 응용한 문제도 사실상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산술 연산자가 또 이렇게도 출제됐었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보라고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거 뭐 보니까 이게 산술 연산자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산술 연산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생수병이 감지기를 지나갈 때마다 카운트 값을 하나씩 증가한다 그랬어요. 자, 카운트 값이 하나가 증가한대요. 이 기계를 봤더니 생수병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카운트 값이 하나씩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생산을 시작한 후 기억해 주고요. 카운트 값이 5의 배수가 될 때마다 포장기계를 작동하여 포장한대요. 포장기가 쫙 내려와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갖다가 작동해서 이걸 갖다 포장하나 봐요. 그 다음 포장기계가 작동할 때 포장 수량이 하나씩 증가한다. 증가하고 있죠? 현황판에 카운트 값과 포장 수량을 표시하더라. 자, 결국 그러면서 여기서 기억을 갖다 밑으로 쫙 주셨습니다. 그러면 카운트 값이 5의 배수가 될 때마다 이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명령어로 표현하면 올바른 것은 뭐냐 하고 묻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카운트 값을 갖다가 5의 배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을 이거 갖다 빼볼까요? 자, 카운트에 있는 변수를 갖다가 5의 배수가 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로 나눴을 때, 그쵸? 나머지가 뭐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그쵸? 그때마다 뭡니까? 이게 기가 쫙 하고 내려오겠죠? 결국은 뭐냐면 카운트 값이 5의 배수가 될 때마다를 갖다가 이와 같은 명령어로 표현해봐라. 이런 문제가 또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단지 산술 연산자를 갖다가 나머지 연산자 알고 있어.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알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실생활적인 어떤 내용에도 충분히 응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밑줄을 쳐놓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나름대로 명령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구나. 이걸 갖다 여러분들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산술 연산자 단순하게 덧셈, 뺄셈, 곱셈
뭐 몫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연산자가 뭐라고요?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이거는 뭐 그냥 5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카운트 값을 갖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연산자를 써야 되겠다?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 바로 이 연산자를 써야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산술 연산자에서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위해서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요거는 산술 연산자에서 나머지 연산자를 응용한 어떤 그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연산자입니다. 자, 3 관계연산자가 있죠? 자, 관계연산자를 크게 말하면 뭐냐면 대소비교예요. 자, 거기 보면 값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뭐냐면 종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이쪽이 기준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B보다 크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연산자도 있네요. 자,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A 집어넣어보고 한번 B를 집어넣어보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A, B 했습니다.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는 B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될까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근데 우리 참 이렇게 관계연산자를 배우면서도 참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죠. 굳이 우리 보통 보면 요 밑에다 이렇게 표시하던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시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입력하려고 그러면 이걸 갖다 여기 밑에다 입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꺽쇠하고 이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키보드에서 입력받을 수 있도록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여기까지는 뭐 이미 뭐 산수 시간이라든가 중학교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시연에서 나름대로 또 사용하는 연산자가 있는데 어떤 연산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A하고 B 이렇게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 꼴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표시해 준다고 이렇게 두 개.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같다. 즉 A와 B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같다. 다시 한번 이 꼴 등호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뭐라고요? 같다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럼 같다라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같지 않다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표시하자면 A하고 B하고 not equal 이렇게 써줍니다. 거기에 보면 not equal 이런 표시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요 앞에서 요걸 갖다 굳이 알아둘 필요 없이 바로 요 두 개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 즉 요건 어떤 거라고요? A하고 B가 같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고요.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A하고 B는 같지 않다.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보통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쓰냐면 명경에서 조건 연산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조건을 주고요. 앞에다 if를 주고 가로를 해서 A하고 B하고 같으면 뭐 프린트 해줘라. 어떻게? 같다라고 표시를 해줘라. 맞아, 이렇게 해주고요. if을 쓰고 A하고 B하고 같지 않으면 두 개는 같지 않다. 이렇게 표시해줘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프로그램 코드 보면 읽을 수 있죠. 자, 근데 관계 연산자는요, 결국 뭐냐, 그럼 이 결과값을 어떻게 표시해 줄까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true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false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A가 B가 크니까 어느 정도의 값이 될까? 이게 아니라 관계 연산자는 뭐냐면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됐어요? 즉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참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가 5고요. B가 3입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5는 3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무슨 연산자라고요? 관계연산자인데 관계연산자는 뭐 여기는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요거 알겠습니까? A하고 B하고 같다라는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이와 같이 두 개를 쓴다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표현할 때 not equal을 쓴다는 것, 여러분들 이런 정도만 또 파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에 논리연산자가 나오고 있어요. 자, 아주 가장 이 장에서 또는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식과 연산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논리연산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논리연산자 우리 교재에 보면 아주 굉장히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뭐냐면 이 강의 전체를 갖다 다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논리연산자 부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드리겠지만 논리연산자에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논리연산자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어떤 거가 있냐면 일단 논리연산자는 뭐가 있냐면 AND 연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OR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NOT 연산이 있어요. NOT 연산.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가요? 굵게 쓸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기호를 써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 and가 되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or가 되고요. 이것이 not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수학 시간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마 논리연산에 대해서 불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진리표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진리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꼭 좀 이해하고 여기에 접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먼저 진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논리연산자에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를 갖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일단 and부터 할게요. and. 자, and부터 하겠습니다. and는 어떻게 됩니까? 자, A와 B가 있고요. 자, 결과값을 갖다 T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0, 0이 들어가고요. 0, 1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0가 있고요. 1, 1이 있어요. 자, 그럴 때 A와 B가 지금 현재에서 뭐로 연결됐다 그러면 AND로 연결됐다 그러면 이 T는 과연 결과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면 0과 0일 때는 뭐가 돼요? 0이 되고요. 0, 1일 때 0, 1, 0일 때 0, 1, 1일 때 어떻습니까? 1 되죠?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것에 대한 진리값을 갖다 해라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신나서 얘기합니다.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논리연산자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 지금 0 곱하기 0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공집합, 교집합, 공집합이에요. 즉 뭐냐면 AND는 어떤 거냐면 집합의 개념에서 교집합 개념입니다. 즉 공집합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어요? 공집합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에요. 됐습니까? 자, 공집합하고 전체 집합과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니까 0이라고요. 또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라고요. 자, 1과 1의 교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 곱셈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바로 여기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집합의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신나게 곱하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오화를 물어볼 거거든요. 자, 한번 오화를 볼게요. 오화. 두 번째로 오화가 있습니다. 오화는 C에서 뭐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자, 이것은 오화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해요. 다시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있어요. 자, T가 있어요. 여기 0, 0 있고요. 0, 1 있고요. 1, 0가 있고요. 1, 1 있습니다.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아까는 그러면 AND는 너네가 지금 곱하기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곱하기 전혀 아니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은 알죠? 그 오화는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0 더하기 0은 0이에요. 그럼 0 좋습니다. 0 더하기 1은 1이에요. 좋습니다. 1 더하기 0은 1이에요. 1을 하고요. 그럼 1 더하기 1은 뭐니? 그러면 2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만 살짝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오화는 지금 무슨 개념이냐면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합집합. 합집합의 개념입니다. 즉 그러면 사람이 뭐라 그럴까? 계속 더하기라면 1 더하기 1은 당연히 2해야지. 이거 만약에 더하기라는 어떤 진리표라 그러면 2가 아니었으면 이거 틀린 진리표죠. 됐어요? 즉 뭐냐면 합집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집합과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공집합이에요. 됐어요? 자, 공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이겠죠.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전체 합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이고요.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이제부터 뭐 AND는 곱셈이고 오화는 더하기고 이런 얘기 이제 멀리 좀 허리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저기에는 지금 현재 보니까 집합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구나. 집합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서 AND는 교집합이고 오화는 지금 현재 합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로 자, not이 있습니다. not은 지금 현재 뭐냐면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not이에요. not. 지금 뭐냐면 이렇게 표시해 줄까요? 자, A가 있고 T가 있습니다. 자, A가 0이다 그러면 not은 뭐의 집합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하시냐면 되냐면 여집합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집합. 그러니까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이니까 1이 되겠죠. 됐어요? 1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ND하고 OR하고 not에 대해서 여러분들 꼼꼼히 좀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각각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리표를 갖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각각에 대한 특징을 갖다 여러분들 일단 좀 알고 계셔야 돼요. AND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OR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not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서 보자 그러냐면 참이 되는 경우가 과연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갖다 보자는 거예요. 자, 오화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뭡니까? 무조건 다 참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참 되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쪽으로 살짝 와볼까요?
자, 이쪽으로 살짝 와봐서 여러분들 좀 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AND 설명했잖아요. 그쵸? AND에서 true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A, B 둘 다 뭐가 돼야 되죠? 참이 돼야만이 그때만 참이 된다고요. 됐나요? 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연산자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식과연산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생님 여러분들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일단 AND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자, 1하고 다시 AND. 자, Y 했습니다. Y는 했어요. A and B다. 이렇게 했습니다. 표시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바로 AND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Y가 참이 되려면 A는 어떻게 돼야 되고 B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때는 자, 참인 경우를 갖다 선생님 1로 표시할게요.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A도 1이고 B도 1이어야만 되죠. 그래야만이 뭡니까? Y가 참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로 오화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화. 자, 오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Y는 했습니다. A하고 O와 B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럴 때 자, 요 오화를 했는데 이때는 만약에 Y가 참이 되기 위해선 참이 된다는 건 결국 1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참이 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어떻게 될까? 자, A와 B 어떻게 됐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죠?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낫을 한번 볼까요? 낫은 바로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Y는 하고 not A 했습니다. not A 이렇게 했어요. not A. 자, 지금 현재 어떤 논리 연산자가 붙었냐면 지금 현재 not이라는 연산자가 붙었습니다. 자, Y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 여기서 A가 만약에 1이면 Y는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됐어요? 또한 A가 0이면 Y는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됐어요? 자, 선생님이 진리표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다시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수능 문제에 나왔던 것에 대한 논리식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 A도 참여해야 되고 B도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고요. 자, 이것이 참여라고 그러면 Y가 참여된다 그러면 O와인 경우 A, B 둘 중에 하나가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 이때 Y가 참여라고 그러면 A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A는 거짓이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앞에 낫이 붙어있으니까 Y는 참여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의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이 정도에 정리했다고 보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관련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산술연산자하고 논리연산자에서 보통 여기서 분명히 시험에 나오는데 그렇죠? 논리연산자에서 해마다 두 문제 이상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눈치를 못 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눈치를 못 채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예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표시 등 Y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차량 감지 센서 A에 그랬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냥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차량 감지 센서 A가 있는데 A의 차량이 감지되면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래 봤더니 지금 차량 감지 센서 A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죠? 차량이 감지되면 1이 되고 감지되지 않으면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됐죠? 그 다음 무게 측정 센서 B는 이랬습니다. 무게 측정 센서 B는 차량의 무게를 측정하여 저장한다 그랬네요. 자, 무게 측정 센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B가 여기 있는데 자, 요것은 뭐냐면 무게를 측정해서 저장한대요. 자, 그럴 때 센서 A의 차량이 감지되고 됐습니까? 센서 A 차량 그러니까 차량 감지 센서 A의 차량이 감지되고 센서 B의 측정된 무게가 얼마일 때 2000kg 이하이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하 이거 잘 또 그럴까 봐서 선생님이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하하고 이상이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이상하고 이하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하일 때는 부등호가 들어갑니다. 아, 등호가 들어가요. 하지만 초과라든가 미만일 때는 어떻습니까? 등호가 포함이 안 되죠. 됐어요? 됐습니까? 즉 이상 이하라 그럴 때는 뭐냐면 등호가 포함되지만 초과나 미만일 때는 등호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센서 B에 측정된 무게가 2000kg 이하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B는 20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하는 등호가 포함이 되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면 표시등 y는 1이 되어 켜지고 그렇지 않으면 켜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럴 때 y의 조건식으로 옳은 것을 갖다가 표현해봐라.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논리연산자를 응용한 문제입니다.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다 좀 표시해볼까요? 이쪽에다 좀 표시해볼까요?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y가 참여되기 위해서 일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센서 A의 차량이 감지돼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A는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지되고 센서 B에 측정된 무게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000kg 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고 and가 붙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B는 어떻게 된다? 2000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요걸 표시하는 요런 기호를 갖다 찾아내는 것, 요런 조건식을 찾아내는 게 바로 결국은 뭐냐면 논리연산자에 대한 응용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으면 자 A 5화 했습니다. A 5화 B 하고요. 이렇게 해서 2000 됐어요. 자, 이런 경우도 A가 감지되거나 또는 B가 이렇게 이거보다 작으면 Y는 참이 되니까 1이 되니까 무조건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간지 센서가 되고 표시등이 표시되지 말아야 되는데 표시될 때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A는 어쨌든 차량 감지 센서가 있다고 해서 1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B에 지금 현재 뭐냐면 무게가 2000kg 이하인 경우에만 감지하라고 그랬죠. 그럴 때는 센서 그 Y가 지금 현재 표시등이 켜진다고 그랬죠. 근데 Y가 예를 들어서 B가 지금 현재 5000kg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5000이 2000보다 작습니까? 작자니까 여기 0이죠. 그럴 때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표시등 Y의 불이 켜져야 돼요? 켜지지 말아야 돼요? 켜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봅니까? 5화 조건이니까 한쪽은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고 그랬죠. 결국 Y에 뭡니까? 표시등이 켜져서 1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 Y는 A and B가 2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표시등이 표시되지 않아야 될 때는 표시되지 않아요. 하지만 표시될 때는 반드시 표시됩니다. 하지만 얘는 어때요? 어떤 때는 표시가 되고 어떤 때는 또 표시가 되지 않아요. 또한 표시되지 말아야 될 때도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얘는 이 논리 조건식은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리연산자를 이용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문제 하나를 갖고 또 한번 또 보도록 할까요? 자,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인데 자, 작년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역시나 논리연산자를 응용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조건에 따라 자동 판매기의 동작 램프 Y가 켜지기 위한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왔어요. 자, Y가 켜지기 위한 논리식을 갖다 우리가 한번 작성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금액 표시기 A에는 투입 금액이 표시된대요. 됐어요? 자, 시작 버튼 B는 눌려진 상태면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대요? 0이 된대요. 그러니까 금액 표시기 A에는 투입 금액이 표시가 되고요. B는 뭡니까? 눌려진 상태면 1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0이 된대요. 자, 동작 램프 Y에 대한 논리식을 갖다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동작 램프 Y에 대해서 잘 봐야 되는 거죠. Y는 어떻게 되느냐? 금액 표시기 A의 금액이 300 이상이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좀 전에 설명할 때 이상은 뭡니까? 등호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작 버튼 B가 어떻게 되면 눌러진 상태면 1이 되어 켜지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0이 되어 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거하고 조건을 갖다 둘 다 만족해야 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는 자,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액 표시기에 300 이상이니까 A가 300보다 크거나 같고, 그쵸? 그리고 뭡니까? B가 눌러진 상태여야 되니까 and 뭐다? B 이렇게 표시됐어야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도 뭐냐면 이것도 만족하고요. 이것도 만족할 때만에 만족하는 동안만 지금 현재 뭐냐면 동작 램프 Y는 켜지지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뭐냐면 자동 판매기에 대한 논리식을 한번 작성해봐라 이런 문제도 나왔고요. 좀 전에 살펴본 문제 그런 문제도 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뭐냐면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수능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데 모의 수능이라든가 이런 데서 두세 문제가 꼭꼭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논리연산자 그러면 and하고 o하고 not이 있어. 여기서 설명을 거기서 그것만 알고 그냥 멈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런 것도 꼭 좀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아셨죠? 자, 일단 논리연산자 선생님이 상당히 강조했는데 강조한 이유를 알겠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자, 다섯 번째 증가감소 연산자가 있는데요. 증가감소 연산자는 사실상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프로그래밍 시험 문제니까 시언어하고 비주얼 베이직 공통적인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이와 같이 뿔뿔 연산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시언어는 또 이런 연산자를 또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 또 시언어 강의하는데 이 부분을 또 빼고 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수능 프로그래밍 시험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전이연산자하고 후이연산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사실상 공통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해드릴게요. 자, 일단 전이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이연산자. 전이연산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n은 5입니다. n은 5예요. 자, 근데 a는 어떻게 되냐면 뿔뿔 예를 들어서 n 이렇게 됐어요. 그럴 때 과연 n 값과 a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n이 있고요, a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n에다 지금 현재로서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했습니까? 5를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5를 집어넣었죠. 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먼저 n을 갖다 하나를 증가시켜서 n을 갖다 하나 증가시키니까 n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죠. 6이 된 값을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라? 여기다 a에다 집어넣으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출력해보니까 결국 n 값은 뭐가 되고 6이 되고 a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6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산자가 바로 뭐냐면 전이연산자입니다. 후이연산자도 있죠. 그렇죠? 후이연산자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후이연산자가 있는데, 자, 똑같은데 역시 n은 5가 됐고요. 자, 요번에 a가 있는데 요번에는 뭐냐면 n 뿔뿔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과연 a 값과 n 값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시언어에서 본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면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메모리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를 갖다 이해한다 그러면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여기가 n이고 여기가 a예요. 그러면 n에다 5를 집어넣으라고 했죠. 5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n에다가 a를 갖다 먼저 집어넣고 a에다가 n을 먼저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n을 갖다 하나 증가시키라니까 n 값이 뭐 증가돼서 6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이때 n값과 a를 출력시켜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6과 5라고요. 아까 전이연산자하고 후이연산자하고 결과값이 다르죠. 됐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뒤에 넘어가서 이번에 조건연산자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언어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요소인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시언어에서 이걸 갖다가 사망연산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자, 7번에 보면 조건연산자가 있는데 그냥 설명만 할게요. 수식 1이 있고요. 자, 이렇게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 2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식 3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수식이 만약에 참이다 그러면 요 수식 2를 하는 거고요. 만약 수식이 거짓이더라 그러면 수식 3을 하는 거예요. 거짓일 경우. 이런 것이 바로 사망연산자라고 얘기하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쭉 넘어가셔서요. 뒤에 가보면 9번이 있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를 갖다 말씀드리고 이론을 갖다 좀 정리하는 식으로 할게요. 자, 9번에 보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초창기 시험 문제 때는 한두 문제 정도 비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비춰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데,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3 더하기 5 곱하기 2 할 때 답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 8이 16입니까? 큰일 나죠.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하고 2하고 곱해서 10 되고요. 그 다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이 되겠죠.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쵸? 곱셈이 뭡니까? 덧셈에 비해서 빨리 수행한다. 연산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어요? 이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시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연산자 우선순위가 쭉 나와 있어요. 한 번 정도 살펴보시고 그 연산순위 우선순위 예가 있죠? 나름대로. 하지만 연산순위에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로가 이렇게 있더라. 그럼 가로 제일 먼저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론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산술 연산자에서 나머지 연산자. 됐습니까? 그 논리 연산자에서 그 논리 연산자를 갖다가 어떤 나름대로 조건을 주고 그걸 갖다 식을 세우는 거 그거 꼭 좀 연습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기출문제를 한번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핵심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그 당시 출제됐을 때 아주 굉장히 좋은 문제로 이렇게 뽑혔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순서도는 콩나물 자동 재배기의 작동을 나타낸 거래요. 콩나물 자동 재배기입니다. 자, 기억을 순서도의 빈칸 가에 조건식으로 채울 때, 그러니까 기억이 지금 현재 뭐냐면 매 24시간마다 배양액을 공급하여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랬거든요. 그거 갖다가 가에 넣을 때, 가의 조건식으로 구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단 t는 시간을 기억하는 정수형 변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콩나물 자동 재배기가 있고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뭐가 지금 현재 핵심이냐면 매 24시간마다 배양액을 공급하여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 24시간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요. 여기서 매 24시간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매 24시간마다 그것이 만약에 24시간이 됐다 그러면 뭡니까? 배양액을 공급하고 1시간 또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24시간 안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다리고 그 다음 t를 더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매 24시간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논리식으로 표현하면 조건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자, 24시간마다 나눠서 할 때마다 시간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t라는 게 들어오는데 t라는 변수를 뭐로 나누어서 24로 나누어서 됐습니까? 나머지가 뭐가 되는 경우?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 요때마다 요 조건을 맞다가 만약에 만족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배양액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 24시간마다 한 번씩 공급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이 문제도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술연산자를 갖다 응용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콩나물 자동 재배기 그래서 순서도 쫙 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문제에 대한 포스가 딱 느껴졌지만 우리가 만약에 산술연산자를 제대로 딱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논리연산자를 응용한 문제예요. 논리연산자를 응용한 문제. 다음 조건에 따라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굴절 코스에 합격하기 위해서 대한 Y의 조건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검지선 접촉 센서 A가 있고요. 검지선 접촉 센서 A가 있습니다. 바퀴에 닿으면 1이고 바퀴에 닿지 않으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검지선 접촉 센서가 만약에 바퀴가 닿으면 어떻게 되면 1이 되니까 결국 떨어지겠죠. 자, 출발 지점에서 타이머 B의 초기값은 0초이고 차량이 출발하여 종료 지점에 도착할 시간이 타이머 B에 기록된대요. 쭉 나가는데 자, 어떻게 되냐? 검지선 접촉 센서 A가 바퀴에 닿지 않아야죠. 그렇죠? 검지선 접촉 센서가 닿지 않고 그리고 타이머 B의 시간이 120초 이하이면 그랬습니다. Y는 1이 되어 합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불합격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결국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검지선 접촉 센서 A가 바퀴에 닿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A에 닿지 않으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0이 돼야 되고 자, B의 시간이 뭡니까? 120초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12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했습니다. Y는 자, Y가 1이 되어야 합격을 하거든요. Y가 1이 되어야. 근데 지금 현재 검지선 접촉 센서 A가 바퀴에 닿지 않는 경우가 0이었거든요. 그냥 A 써주면 뭡니까? 닿지 않고 시간을 갖다가 그 이하면 당연히 붙어야 되는데 닿지 않다는 걸 갖다 표현해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또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not A 이렇게 돼야 되죠. not A. 즉 닿지 않은 것의 반대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돼서 결국 이것이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B의 타이머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자 120초 이하라고 했으니까 120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죠? 지금 뭐냐면 지금 현재 요 not A 써준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냥 A를 써주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합격하려면 A는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0이 돼야만이 지금 현재 지금 검지선 접촉 센서에 지금 내가 닿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0 써주면 뭡니까? Y는 당연히 N에 의해서 0이 돼버리죠? 당연히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0이 아닌 것, 0의 그것을 반대로 해주니까 뭡니까? 앞에 not을 이와 같이 붙여준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일 때는 뭡니까? not이 되니까 0이 돼서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0일 때는 뭡니까? not이 되니까 1이 돼서 결국 이 조건식을 만족해서 Y가 1이 돼서 합격이 나오는 거죠. 역시 이것도 뭐냐면 논리연산자를 갖다 응용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술연산자하고 논리연산자를 응용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우리 기출문제를, 수능 실전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뭐냐면 논리연산자를 갖다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걸 갖다 물어보는 문제예요. 다음은 어느 백화점의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안내문이래요.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조건을 갖다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봤더니 1번 2시간 무료 주차다 그랬습니다. 2시간이면 무료 주차라니까 단 2시간을 초과할 경우 뭡니까? 주차요금이 부과된다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을 갖다 할 때는 뭡니까? 당연히 주차요금을 내야 되겠지만 하지만 2시간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무료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초과한 경우라 그랬으니까. 장애 후 차량의 경우는 시간에 관계없이 뭡니까? 당연히 무료 주차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변수 설정을 보았습니다. 주차비 부과 여부는 Y인데요. Y가 1이면 부과하고요. Y가 0이면 무료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Y를 갖고 하겠습니다. Y.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현재 P가 0이면 무조건 장애 후 차량이어서, 자,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부여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P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장애 후 차량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0이 되니까, Y가 0이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부과되지 않는 거죠. 자, 이거이고, 그리고 뭡니까? 어떤 경우? H가 만약에 2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자, Y가 1일 때는 부과가 되거든요? Y가 1일 때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P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비장애우라는 얘기죠? 비장애우라는 얘기니까 P가 1이고, 그리고 뭡니까? 2시간 이상 주차했으면 당연히 1이 되니까 Y는 1이 돼서 결국 뭡니까? 주차요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장애우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0이니까 뒤에 있고 볼 필요도 없죠. 무조건 0이니까 무료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조건식을 찾아내면 되니까 Y는 어떻게 됐어요? P and H가 2보다 큰 경우, 초과인 경우를 찾아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프로그램에 5와 3을 갖다가 차례로 입력했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A하고 B에다가 5와 3을 갖다 차례로 입력했을 때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 봤습니다. 자, A를 갖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B를 갖다 그려주겠습니다.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얼마를 집어넣는데요? 5와 3을 집어넣는데요. 됐나요? 자, 이럴 때 이 부분이 있네요.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지금 현재에서 큰 거 맞죠? 5가 3보다 크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A 값을 어디다 집어넣으래요? B에다 집어넣으래요. A 값을 B에다 집어넣으니까 자, 3은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5가 생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값을 또 A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네요. 자, B의 값을 갖다 A에다 집어넣으니까 기존의 5는 없어지고 새로운 5가 들어가겠죠. 결국 A와 B 값이 같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C는 A-B다. A하고 B를 빼보니까 결국 C 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0이 되겠네요. 됐죠? 즉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사실상 이렇게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문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교환의 개념할 때 이런 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두 개의 값이 같아져 버린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을 때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은 보니까 정수 P를 정수 Q로 나눈 몫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고 A라고 하고요. B를 갖다가 나머지를 갖다 뭐라고 한대요? B라고 할 때. 자, 몫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고 A, 나머지를 갖다 뭐라고 할 때 B라 할 때 P는 어떻게 된다? Q 곱하기 A 더하기 B가 성립한다 그랬죠. A는 결국 뭘 구하는 겁니까? 몫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하고 Q를 갖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몫을 갖다 구하는 거니까. 자, 나에서 나머지를 갖다는 B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P에서 Q를 갖다 나온 나머지 연사절을 갖다 써서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변수의 증가값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갖다 물어보는 어떤 괜찮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 코드를 실행해서 얼마가 출력됐냐면 16이 출력됐어요. 16.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문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변수 A가 1이 있고요. 썸이 0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썸이 있고요. 자, A가 있습니다. 썸이 얼마라고요? 0이고요. A가 1이에요. 자, 그러니까 썸은 썸 플러스 A를 하래로 그래서 더하니까 값이 1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썸 값을 나중에 2단계를 다 해서 출력했더니 썸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16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더해져야 될 텐데 결국 어떻게 되어질 거냐 이걸 물어본 거죠. 결국은 여기다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되겠죠. 1 더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4가 되고요. 그렇죠? 5가 돼서 9가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 7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이 되면 9 더하기 7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이 되겠죠. 아,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값을 얼마씩 증가시키고 자, 2씩 증가시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A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단계 6으로 가서 썸을 갖다 출력해줘라. 이걸 갖다 하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바로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가 점선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 점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A 값과 B 값을 갖다가 입력받았네요. 그렇게 하고 나서 화해했습니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동안 A는 A-B를 하고 그때 P는 P를 갖다 계속 하나씩 더해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뭐냐면 우리 이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는데 A가 만약에 7이고 B가 3이다. 자 그러면 자 7은 3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A는 A-B를 하라 그랬으니까 A는 A-B니까 7에서 어떻게 됩니까? 3 빼줘서 새롭게 뭐가 되면 4가 되겠죠. 또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자 이럴 때마다 뭡니까? 빼준 횟수를 갖다 P에다 더하니까 얘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몫이 되겠죠. 됐어요? 그때 A 값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주라고 그랬으니까 A는 최종적으로 뭐가 남습니까? 1이 남죠? Q에다 하니까 이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머지가 된다고요. 나머지. 됐어요? 그래서 이때 그냥 P하고 Q를 갖다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는 몫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P는 A를 갖다 B로 나눈 몫이고요. 자,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를 B로 나눈 나머지니까 A 나머지 P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명령을 쓰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답은 여러분 몇 번이 되겠어요? 네,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식과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산술연산자에서도 나머지 연산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또 논리연산자 선생님 많이 설명드렸죠. 논리연산자가 어떻게 응용돼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꼼꼼히 좀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논리연산자 부분을 꼭 좀 잘 체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건제어문을 갖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좀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